자, 이번에는 메일 및 드라이브에 알아두면 좋은 설정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메일의 자동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시고요. 설정 메일에 자동 분류 들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 분류 추가 버튼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분류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건데, 우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메일이 수신했을 때 어떤 분류 방법을 수행할 것인지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에 포함된 내용, 제목이라든지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등 메일에 포함된 정보를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메일이 수신했을 때 어떤 분류 방법을 수행할 것인지, 폴더로 이동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보관 처리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시게 되면 요거대로 자동 분류가 수행이 되시는 거고요. 요 밑에 보이시는 거는 앞으로 받을 메일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받았던 메일도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메일을 분류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메일을 아웃룩과 썬더버드 등 외부 이메일 프로그램에서도 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설정 화면에서요. 여기 보이시게 되면 아이맵이 있고요. LDAP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잘 입력하셔서 연동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라이브에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공유는 보통 드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내부 멤버에게 공유하시거나 그리고 외부 인원에게 파일을 공유하시는 수요가 있으실 건데, 이 두 가지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내부 멤버에게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공유를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공유하기 버튼이 보이시죠?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 공유에 들어가신 다음에 공유를 어떤 권한까지 줄 건지, 편집까지 가능한 권한을 줄 건지, 열람만 가능한 권한을 줄 건지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멤버를 저장만 해주시기만 하면 공유가 완료됩니다. 그럼 공유된 파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 공유받은 파일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공유받은 파일의 리스트가 노출이 되고요. 이 각각의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누가 공유해줬는지 그리고 파일의 정보는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공유된 파일은 어떻게 공유 해제를 하느냐? 다시 공유하기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공유된 멤버의 X 버튼을 클릭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공유가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부 멤버에게 공유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외부 멤버에게 공유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원하는 파일 선택하시고 공유하기 들어가신 다음에 링크 공유를 이용하셔야지 외부 멤버에게도 파일을 공유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링크 추가를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공유의 범위를 여기 맨 밑에 있는 내 외부 상관없이 모두 공유합니다.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면 URL 버튼 복사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 주시고 해당 URL을 전달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파일의 미리 보기와 그리고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포함된 링크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부와 외부 인원에게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키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키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고요. 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한다라고 하시면 문서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내의 페이퍼리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페이퍼리스 계획을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만의 개인 저장 공간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위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키를 딱 처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 프로젝트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어디 위치해 있냐면, 자, 여기 좌측 보시면 개인 프로젝트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별도로 생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멤버를 생성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프로젝트 공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메모를 한다거나 혹은 회의록 작성한다거나 개인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메모용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판교 주변 맛집 리스트, 뭐 판교 주변 회식 장소 리스트 이렇게 굉장히 사적인 내용을 적어놓기도 하지만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런 문서도 제가 사실은 오늘 개인 프로젝트 위키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문서가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공간에 내 개인 프로젝트에 작성된 위키는 정말 나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멤버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편집을 들어가셔서요. 이 편집에 참조 보이시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이시죠? 여기에서 원하시는 멤버를 추가하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해당 멤버들에게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프로젝트에 생성된 이 위키는 이 개인 프로젝트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위키, 지금 요 작성된 위키를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자, 투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방금 전 제가 작성한 위키가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이동하게 되면요. 이렇게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성 전에 남들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먼저 개인 프로젝트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로 이동하실 수 있는 활용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인 프로젝트 활용 방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지식, 프로젝트 위키 관리 방법입니다. 업무를 하시는 동안에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팀원들 혹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멤버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업무 분장이라든지 업무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의 주요 히스토리는 두고두고 적성해 놓고 모두가 열람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예시로 몇 가지를 작성해 놨습니다. 두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두레이 서비스에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리한 게 있는데 전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저희 서비스 프로젝트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결제, 홈 게시판에 기획자와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들을 이렇게 업무 분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업무 분장표를 만들 때 단순히 이름만 적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멘션 기능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해당 멤버를 클릭했을 때 이 사람의 직급과 그리고 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정보, 그리고 해당 멤버와 일정을 생성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멤버와 일정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멤버에게 업무를 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당 멤버가 담당자인 업무 생성을 하는 업무 쓰기 폼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멤버를 개인 주소록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멤버의 연락처를 제 개인 주소록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 관련 지식들도 관리할 때 되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 서비스도 하고 있다 보니까 메일 관련된 지식을 이렇게 작성해 두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게끔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 외부에 공유할 문서도 위키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예로 저희 두레이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두레이 가이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문서가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리돼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 또한 저희 위키로 작성을 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두레이 가이드 보이시죠? 아까 보셨던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요 메뉴 트리대로 동일하게 작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점 3개 보이시죠? 위키 페이지에 점 3개 들어가시고 공유하기를 누르시게 된 다음에 링크 추가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공유할 기간과 내년 1월까지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공유 항목. 이 위키에 적혀 있는 본문의 내용만 공유할 건지 위키 안에 있는 첨부 파일까지 공유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 타입은 본 페이지만 그리고 하위 페이지 포함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두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상위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하위에 업무 분장과 메일 관련 지식 그리고 그 하위에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두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하위 프로젝트까지 포함하게 되면 요 아래 내용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아까 가이드에서 보셨죠?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공유의 범위는 외부에도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전체 내 외부 상관없이 공유합니다를 선택하시게 되고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유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요 URL을 복사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전 저희가 가이드에 봤던 것과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외부와도 문서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작성의 시간을 줄여주는 에디터라고 해서 제가 마크다운과 이지웍 에디터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의 시간을 줄여보세요 라고 하는 부제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글쓰기 에디터에 대한 설명인 건데 새 페이지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에디터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이 기본적인 위지윅이라고 하는 글쓰기 에디터 화면입니다. 그럼 위지윅 에디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글을 꾸밀 수 있는 그 툴바가 있고요. 글 내용을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보통 문서를 작성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죠. 제목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를 편집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는 제목이니까 이렇게 크게 하고 얘는 부제목이니까 이렇게 좀 작게 하고 얘네들은 글머리 기호 얘네들은 순서 매기기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시고 꾸미기를 하실 거예요. 기존에 쓰던 방식이 위직 방식일 건데 여기에서 이 위직 체크박스를 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시게 될 건데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마크다운 편집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다운 편집기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적어놨어요. 2004년도 존 그루버와 에런 스워츠가 만든 마크업 언어의 하나로 읽기 쉽고 쓰기 쉬운 텍스트 포맷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좀 내용이 복잡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글씨를 쓰면서 바로 꾸밀 수 있는 글쓰기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목이랑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어떤 제목의 형태를 할 건지 선택을 했었죠. 자, 근데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샵 하나 하고요. 제목 쓰시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하고 제목 쓰시면 헤딩 2가 되고요. 이걸 세 개 하고 제목을 적으시면 헤딩 3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 작성과 동시에 꾸미기가 가능한 게 마크다운 편집기예요. 이 마크다운 편집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면 마크다운 도움말 보이시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마크다운 도움말 잘 적어놨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헤딩 1, 2, 3, 4, 5, 6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인용은 어떻게 취소선 그리고 목록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활용하셔서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시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문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헤딩 2 그리고 블릿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도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성한 위키 페이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적어놨죠. 발표 모드와 회의 모드, 자동으로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바로 하나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회의 모드예요. 자, 여기서 회의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회의 모드잖아요. 화면에 이 위키를 띄워놓고 글씨에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회의하는 데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레이아웃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글씨에 딱 집중할 수 있게끔 회의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뷰 타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 모드를 활용하셔서 회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화면에 크게 이렇게 글씨를 보실 수 있으니까 별도의 프린트는 하지 않아서 페이퍼리스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회의 모드는 종료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발표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려볼게요. 자, 이 위키 페이지를 가지고 외부 행사에서 발표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 내용에 걸맞는 PPT 파일을 별도로 만드시고요. 그 PPT 파일로 발표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발표하기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자, 테마 선택이 나오죠. 테마만 선택을 해주시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 발표용 자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옆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발표 모드를 들어간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례는 없죠? 차례 없는데 자동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 레벨에 맞게 자동으로 문서를 쪼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데 어색함이 전혀 없이 훌륭하게 문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발표를 하기 위해서 발표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을 하고 발표에 들어갈 문서 PPT로 별도로 만드시고요. 그 작성된 문서를 뭐 파일로 공유하시거나 프린트해서 공유하실 텐데 저희 위키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문서만 만들어 주시고 뭐 회의 모드를 할지 그리고 발표 모드를 할지 그 모드만 선택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여기 보이시는 URL만 공유해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공유 받으시는 분도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Q&A란 페이지도 만들어 주고요. 인사하는 페이지까지 만들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발표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위키를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문서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 줄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페이퍼리스에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효율적인 문서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